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 청취자이고 먹방 유튜버인 제 남친의 매니저이기도 합니다. 남친은 아직은 유튜버로서 인지도가 전혀 없어서 구독자가 50명도 안 되는 걸음마 수준을 하고 있지요. 그조차도 그의 동창들과 전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저의 친구들이 가세해서 모아준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심기일전에서 뭔가 하나 건져보자 하면서 전국 먹방 일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섬에 와 있습니다. 그간의 바쁘던 일상을 조금 늦출 겸 잠깐만 쉬면서 남친과 여행도 하고 그 김에 추억도 쌓으려 생각하고 있고요. 남친은 유튜버는 취미 수준이고 본업으로 조그만 분식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행 중인 이번 한 달간은 그의 엄마가 대신 일해주고 있습니다. 여고 앞에서 우동이나 떡볶이 같은 것을 파는 분식점이 그의 일터인데 주인인 그가 제법 반반한 외모라서 여고생 손님들이 박을 대기 때문에 수입은 그럭저럭 먹고 살만은 합니다. 원래는 분식집 사장이 될 생각이 없었다는 그의 꿈은 방송국 PD가 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버가 된 지금은 그 꿈을 조금 실천해 보는 거라네요. 사실 이 섬에 온 이유는 이곳이 남친의 추억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남친이 재수 시절에 여기 와서 몇 달을 요양 겸 기분 전환 겸 지내다 간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 근처에 일찌감치 집을 세워둬 그림 작업을 하던 사촌형이 세월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고 남친은 그 집에 방 한 칸을 신세지며 석 달 정도 살았다고 하더군요. 남친은 굳이 재수 생활하느라 병이 났다기보다는 이전부터 몸이 많이 약해서 휴식이 필요한 시기였고 그런 속에서 이 섬의 생활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바닷가로 나가서 황금빛 햇살이 비치는 아침에 바닷가를 산책하고 한 무더기에 관광객들을 실어오는 여객선을 무심히 바라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요. 그 여름을 오롯이 이 섬에서 보내는 동안 선착장에 함지박을 이고 나온 할머니들이 갓 잡은 커다란 굴을 파는 것을 보면 그것을 한 봉지 가득 사서는 사촌형과 맛있게 까먹었던 추억도 이야기했습니다. 섬에 유일하게 커피를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던 3-4살 위의 누나가 무척이나 다정하게 느껴진 것도 그 즈음이었다고 합니다. 남친은 사촌형과 자주 그 가게에서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내다보았고 은은한 파도 같은 희미한 향기를 스치며 그 누나가 와서는 방금 구운 와플인데 시식이나 해보라며 두어 조각을 주고 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옆모습이 아름다웠고 자상하고 산뜻한 말투가 귀에 쏟아져 내리며 제 남친의 갑갑하던 마음도 씻어내렸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그의 사촌형도 흠모하는 눈길로 그 누나를 쳐다보았고 두 남자의 설레는 마음을 그녀도 인식한 것인지 볼이 밝아져서는 얼른 아래층 자신의 공간으로 밖에 내려갔다는 거였죠. 이후로 사촌형과 저의 남친 그리고 미소가 아름다운 그녀는 셋이서 바닷가도 같이 거닐고 때론 노을이 내리는 바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각자 자신들의 막연한 꿈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남친은 그저 그의 대학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사촌형은 알듯 모를 듯 미묘하고 어려운 사랑에 흔들리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소가 아름다운 그녀가 사촌형의 난해한 말뜻을 이해하기나 한 듯이 가만히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저의 남친은 그날 저녁의 분위기와 바람의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지금도 때때로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친은 그날 그 누나에 대한 마음이 한없이 피어올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사촌형과 그녀가 그날 이후로 급속히 가까워졌다는 것을 저의 남친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가슴 아픈 장면을 눈으로 확인하고 마는 순간이 드디어 오고 만 거였고요. 남친이 육지로 가서 한 며칠을 보내다 오겠다 하고는 예정보다
하루 일찍 섬으로 돌아온 밤, 집안에는 사촌형과 누군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 안에 불이 다 켜진 채로 사촌형은 어딜 간 건가 싶어서 두리번거리며 옥상으로 올라간 남친은 그곳 평상 위에서 사촌형과 그 누나가 아주 달콤한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서 짝사랑하던 여자가 자신의 사촌형과 그렇게 다정히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의 남친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곧 여기를 떠나게 될 것 같다는 것, 그리고 그의 대학 시험은 아마도 치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남친은 그곳에서의 예정된 기간이었던 석 달을 채우지 못하고는 적당히 핑계를 대고 섬을 떠나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촌형과 그 누나는 남친이 이제 공부에 집중할 만큼 건강이 회복됐나 보다 하고는 가거든 열심히 공부하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무엇보다 행복한 얼굴을 가득 담은 채 둘이서 나란히 마주보며 눈맞춤을 하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제 남친은 여객선을 타고 그 섬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친은 이제 자신의 형수님이 된 그 누나를 결혼식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른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 재수생 시절에 그에게 몹시 가슴피게 다가왔던 사랑은 그렇게 소리 없이 자신과 친했던 사람에게 다가가 버렸던 거였죠. 남친은 그래서 이 섬에서의 짧았던 추억이 여름이면 항상 다가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곳에 와서 보니 그 시절에 애탔던 사랑의 갈증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듯이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나름으로 참 아름다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재수 생활로 지쳐있던 저의 남친은 이 섬에서 오히려 사랑의 열병을 앓고 돌아와서 그의 대학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별 미련 없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방향을 정해서 여러 가지 직업들을 거치며 인생을 알아갔고 지금은 그 시절에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여고생들에게 흠모를 듬뿍 받으며 분식집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아프기도 하고 그 아픔을 남에게 다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찰나의 순간에 다가온 강렬한 여름, 태양 같은 어떤 감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이 섬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오랜 연인으로서 남친의 첫사랑의 장소에 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성적인 이야기를 해서 재기발랄 분위기의 먹방에 지장이 가는 것 아니냐며 남친은 옆에서 걱정이 많나요? 하이고 걱정도 팔자인가 보다 하면서 저는 웃었습니다.